네, 안녕하세요. 탁신TV 신재욱입니다. 카푸어에 대한 주제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써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제가 초음파 관련된 영상을 최근에 좀 시리즈를 쭉 찍고 있는데 그 찍어서 이제 컴퓨터로 옮겨놓고 하다가 잠깐 문득 생각이 좀 떠올라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에 대한 주제가 항상 민감하고 조회수도 좀 보통 잘 나올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 구력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구력이 있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던지면 이게 좀 조회수가 나오고 그런 걸 좀 대충 알거든요. 구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제가 이제 카푸어를 양산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약간 좀 그러니까 저는 대충 보면 소형차, 경차 좀 안 좋아합니다. 소형차나 준중형 이런 거 살 바에는 차라리 가능한 중형을 추천하고, 중형에서 조금 더 애매한 거 안 좋아해요. 코나 이런 그런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수입차를 좋아해요. 좀 BMW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수입차가 이렇게 막 넘사벽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이제 사실은 수입차도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야, 그 돈이면 조금 급을 높일 거고 그 돈이면 수입차 살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수입, 중고, BMW 이런 걸 많이 추천을 합니다. 카푸어를 양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봤더니,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따끔하고 무섭거든요. 이 와일드 라이프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면 가족이 아닌 것도 알게 되고, 실제로 부부관계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법률적인 분쟁, 사기도 당해보고, 졸업을 했는데 아무 곳에도 적이 없는 백수 생활을 좀 하기도 해보고, 어디 지원했다 떨어져서 일용 꼴기도 해보고, 떨어지면 약간 또 버림받고 차인 느낌 들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을 크게 받은 분은 그 대출의 무서움도 있겠죠. 이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따끔하고, 이 와일드 라이프란 말이에요. 와일드 라이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야, 세상은 아름다워. 전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성인이라면 자기 선택에 대한 자기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수입차 사세요, 수입차 꼭 사세요, 무리해서라도 사세요, 무조건 급을 올리세요, 제가 보통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잘 안 보신 분인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제가 진짜 카푸어를 양산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그대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차를 구입해서 카푸어로 돼가지고 망했다, 일개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 자기 인생이 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따끔하고 무섭고 하이에나 같은 여러분의 돈과 그런 것들 뜯어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의 속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인이면 인터넷엔 수많은 거짓 정보도 있고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그 정보에서 판단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서 망하는 것도 따끔한 경험이죠. 저도 아주 따끔한 경험이 있는데, 주식을 사서도 몇 번의 클릭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더 큰 돈도 잃어볼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아예 없어지기도 하죠, 사실. 그렇게 따끔한 경험을 하고 나면 성인이 돼서 어떤 행위 능력이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중고차를 매매하는 그런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뭘 사게 하고 그런 매매를 활성화시키고 차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거에 일절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가용 자원으로 가능한 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차를 좀 급을 올려서 중형급 이상으로 가는 게 한국의 보통 트렌드이기 때문에, 괜히 애매한 급을 사서 또 몇 년 뒤에 차를 바꾸느니 차라리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조금 큰 급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오래 타서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차라는 게 수명이 생각보다 길고 어디 때려박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킬로 뛰고 한 3, 4년 되면 한 4년 정도 넘으면 거의 50% 감가를 맞으니까, 그냥 한 4년 되고 한 10만 킬로 정도 뛴 거 한 50% 싸게 사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의 감가 맞은 거를 구입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급을 올려서 높은 클래스급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기름값과 세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입할 때 나는 금액의 차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등등. 결국 애매한 거 사면 맨날 바꾸거든요. 뭐 이제 뭐 처음에 경차 샀다가 준준형 샀다가 준준형에서 뭐 준준중형 샀다가 소나타 샀다가 그랜저 샀다가 그게 뭐 계속 뭐 3년 5년 주기로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계속 막 한 5년 바꾸고 10년 되면 거의 이제 쓸 수 없는 차로 생각하잖아요. 뭐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은 제가 아무리 무슨 의도를 갖고 뭔 소리를 해도 그거 영상을 보고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카푸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아기를 갖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무서운 와일드 라이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판단 능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도 당할 거고, 적어도 이 영상은 그래도 나름의 좀 선의를 갖고 하는 영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전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카푸어라고 이렇게 댓글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수입차를 타거나 뭐 무슨 좋은 차를 탈 때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바빠 죽을 것 같거든요. 바빠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퇴근하고 와서, 예전엔 퇴근도 못했지만 요즘엔 그래도 좀 퇴근은 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그냥 완전 집에서 오자마자 뻗어서 자다가 한 조금 전에 일어나갖고서는 제가 요즘에 뭐 영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영상 찍고 그거 이제 또 편집해야 되는데, 또 카푸어 영상 올리려고 찍고 또 공부해야 될 거 산더미인데,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병원에 출근해야 되고, 병원에 출근하면 지금 요번 주말에 부산에서 학회가 있어서 교수님들 다 부산 가셨거든요. 병원이 무의촌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이제 병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낮에는 병원 지켜야 되지, 뭐 응급실 콜 받지, 뭐 병원에서 힘들어 죽을 것 같고, 퇴근하고 오면 또 이제 그랜저 컨텐츠 막 올려야 되는데, 그랜저 지금 렌트빈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컨텐츠 못 찍고 있고, 지금 심장 초음파 영상 찍은 거 편집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에 1시간씩 쭉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찍어서 쫙 길게 해서 편집해서 한 방에 올릴 건데 그거 준비하고 있고, 저 공부할 거 있고, 뭐 원서 낼 거 준비하고, 뭐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은 뭐 오늘 못 갔고 틀렸고, 지금 집에 오자마자 지금 뻗었는데, 저는 제 삶을 살기도 바빠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차를 산 거를 뭐 카푸어네 어쩌네 찌찌찌찌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비난? 걱정? 남 생각? 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볼 때는 제가 뭐 또 되게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또 누군가를 따라가기가 바빠요. 저는 제 친구들은 이미 뭐 교수돼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사준 건지 자기 샀는지 뭐 빚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뭐 그런 사람도 부럽고, 미국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에 비하면 저는 또 되게 많이 뒤처져 있고, 뭐 비트코인도 망했고 이거저거 뭐 놓친 길들도 많고 따라갈 길도 먼데, 지금 이미 내 나이 지금 사실 거의 40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이제 조급하거든요. 약간 조급해요 지금 좀 이제. 진짜 이제는 좀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나? 정말 나도 뭔가를 일으켜서 정말 이젠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유튜브도 약간 선비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광고는 안 받네 뭐 이러고, 뭐 내 이득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요는 이거예요. 나 바빠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 사람은 원래 신경 안 써요.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에 사람은 ATP를 쓰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 막 카푸어네 뭐 저거 뭐 찌찌 썩차네 카푸어네 뭐 이런 거 자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할 시간이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연세가 뭐 한 60세 70세, 저희 아빠도 약간 그런 때가 있는데, 좀 솔직하긴 좀 한심해 보이긴 하지만, 뭐 연세가 있고 자기 재산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이제 먹고 살 거 있어갖고 뭐 솔직한 얘기를 별로 할 일 없고 이러면 뭐 이제 젊은 것들 찌찌찌 카푸어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이해. 근데 이제 20대 30대 정말 그 1분 1초 자기 인생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도 막 너무 바쁜 시간,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던, 뭐 시험 준비를 하던, 뭐 유튜브를 하던, 자기 개발을 하던, 아니면 차라리 뭐 연애를 해서 여자친구랑 뭘 하든, 그 다른 사람 뭐 무슨 차를 산 걸 갖고 걱정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그 시간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 카푸어 걱정할 시간에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카푸어로 뭐 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있나요? 세상은 되게 무섭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망하는 거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시간을 쓰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한테 시간을 써서 올라가기도 바쁜데 남한테 뭐 이렇게 남 한심한에 찌릿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별로 이렇게 본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예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조금 독하거든요. 약간 좀 도끼가 있어야 돼요. 이 결국 와일드 라이프라고 했잖아요. 이게 와일드 라이프이기 때문에 공부의 세계도 일종의 양육강식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저 위로 못 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진짜 막 이런 애는 좀 도끼가 있어야 되고, 누굴 좀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도끼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 도끼가 있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에요. 도끼가 없으면 공부를 좀 잘하기 힘들거든요.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꼭 나쁜 새끼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 일을 왜 하지?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진짜 잘난 애들은 진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꼭 차도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보면 진짜 좀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챙길 거 다 챙기잖아요. 공부도 잘해, 좋은 차도 타. 좋은 차를 탔을 때 이득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젊을 때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쁘진 않아요. 뭐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다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도 뭐 어릴 때 포르쉐 타고 싶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타던 차를 주셔서 무쏘를 타고 다녔고, 뭐 사실은 그 시절에 무쏘 탄 것만 해도 사실은 감지덕지고, 나이 조금 처먹고 이제 차 사달라고 했더니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엑센트 디젤 1.6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열심히 소개팅 나가면서 많이 까이긴 했는데, 물론 나의 얼굴이 문제였지 차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가 어떤 나비 효과라는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부 잘하고 직업 선택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를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이런 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허세라도 부려서, 동물의 세계에서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날 때 그 앞에서 겸손한 거는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법적으로 영촌이고, 영촌이라는 거는 법정 상속 순위를 수여하는 건데, 이 영촌은 일촌보다 가까워서 이제 법률혼이라는 건 사실 되게 강력한 권한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월세 계약할 때도 그 보증금이 얼마고 5만 원 깎으려고 5만 원 싼 데를 알아보고, 집을 살 때도 서로 뭐 몇억 몇십억짜리 계약을 할 때도 이게 누가 이득인지, 파는 놈이 이득인지 사는 놈이 이득인지,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신경전이 있는데, 결혼도 굉장히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데, 그런 결혼 상대를 만나는 그런 혼기 시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 건 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걸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얼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장동건이고 뭐 조인성이고 뭐 이러면 상관없죠. 키도 한 180이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의 얼굴은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바꿀 수 없는 나의 뭐 어떤 여러 가지 갖춰진 조건, 뭐 집안 환경, 재산, 얼굴, 키, 직업, 어울리지 않는 차를 타고 그런 모습이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냥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예쁘게 가꾸고, 좀 깔끔하게 입고, 저도 처먹는 거 좋아해서 체중 관리 못하지만 체중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센스 있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무조건 좋은 차를 타는 게 이득은 아닌데 적당히 센스 있는, 적당히 나쁘지 않은
굳이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뭐 좋은 차면 좋은 차일수록 나쁘진 않아요. 이게 배우자를 만날 때는 어쨌든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1,500만 원짜리 엑센트 디젤을 살 바에 차라리 그 시기에 박스터 1억짜리 중고 5천 주고 사서 허세 부리고 다니면 그런다고 해서 뭐가 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예 그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3, 4천만 원 더 투자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냐 아니냐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기에 어떤 것도 투자고 그 투자가 모든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죠. 투자를 해서 그 것들을 갖고 자기가 얼만큼 이뤄내냐는 이제 자기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저는 20, 30대에 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그게 아주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 수 있다면. 살 수 없다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안타까운데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뭐 좀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내 돈도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 공평하지가 않은데 이 와일드 라이프잖아요. 공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걸 다 하면 그거 진짜 카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좋은 차 못 타는 거고 그럼 뭐 내 인생 망했나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뭐 자긴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죠. 좋은 차를 꼭 타는 게 뭐 그런 걸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안 좋은 차를 타고 차가 없더라도 또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능력을 갖추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능력이 되고 살 수 있으면 저는 좀 좋은 차를 젊을 때 타는 거를 좀 좋게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가 저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건데 뭐 좋은 차를 타면 그걸 보고 오는 여자를 안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를 보고 내 돈을 보고 오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어서 좋다. 뭐 그런 거 이제 되게 싫어하는데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싫어요. 그런 거. 어떤 여자가 오느냐는 사실은 뭐 결국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 그 돈을 보고 오는 그렇게 안 좋은 이성이 있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걸르겠다고 좋은 차를 난 안 탄다고 하는 그런 위로는 결국 그 사람은 그게 사실 그 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결국 본인의 문제이거든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주선자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보면 주선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선자는 결국 비슷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잖아요. 결국 실질적인 문제의 본질은 나 자신인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그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돈 보고 오는 뭐 여자가 생겨서 나는 그게 싫어서 뭐 나쁜 차를 탄다. 뭐 차의 문제일까?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이게 영상을 정리를 잘 안 하면 또 하지 않은 주장을 갖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다시 정리를 하지만 좋은 차를 사자, 수입차를 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무섭고 따끔합니다. 또 딴 얘기 조금만 해볼까? 제 조카가 시애틀에 사는 조카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 정도 놀다 갔는데 제가 그 조카들을 안 만났어요. 엄마가 자꾸 애들이랑 밥 한번 먹자 만나자 뭐 온다 하는데 제가 안 만났어요. 왜 그랬냐면 좀 핑계긴 하지만 일단 제가 바빠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바빠 죽을 것 같아.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삼촌인데 이 삼촌이 뭐 이렇게 진짜 아주 잘 살고 있고 성공하고 번듯하고 내가 너희들의 삼촌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이 그게 멋있는 삼촌이 아직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망한 것도 많이 있고 제 나름대로는 막 좋은 동네 좋은 집도 사고 싶은데 지금 뭐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걸 살려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돈을 그렇게 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뭐 사실 전 약간 바이탈 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바이탈 하면 맨날 구속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뭐 또 뭐 그냥 다 회의감이 들어서 그냥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제 갈 길도 멀고 공부할 것도 많고 유튜브도 막 계속 콘텐츠 찍어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있고 못 만들고 있거든요. 할 거는 뭐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그 조카를 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지만 조카들에게
삼촌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카들이 계속 막 삼촌 왜 안 와? 삼촌이랑 밥 먹고 싶어. 삼촌 어딨어? 삼촌 왜 안 와?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삼촌은 가족이 아니야, 너희들의. 이 세상은 와일드 라이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밖에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밖에. 사실 이제 부모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이제 부모는 1촌이니까 좀 굉장히 가깝고 2촌만 해도 또 입장이 좀 달라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느낌은 또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지금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사랑해주고 그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니까 걔네들은 조카들은 굉장히 사랑을 받지만 삼촌도 막 관심을 주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 삼촌은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세상이 생각보다 따끔하고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너희를 다 사랑해주지 않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거를 좀 조카들에게 알려주고자 세상이 따끔한 걸 알고 정신을 빨리 차려야 이 와일드 라이프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뭐 안타깝지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남한테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카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제 나이 18세 지나서 성인이 되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카푸어가 되고 망하고 세상은 따끔해요. 본인이 판단을 잘 해야지 뭐 일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고 그 차를 선택해서 자기가 카푸어가 됐다 이러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의학 콘텐츠를 다루는 약간 의료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 마그네슘이 어떻고 뭐 미네랄이 어떻고 뭐 무슨 물질이 풍부하고 뭐 노화를 막고 뭐 퇴행성 어쩌고 탈모에 뭐 어떻고 저렇게 바빠 죽을 것 같은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있는지 좀 의문.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곳에 ATP를 쓰지 않잖아요. 남들한테 이제 카푸어라고 그렇게 ATP를 쓰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너무 그분들의 뼈를 때리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열심히 살자요. 열심히 살자. 20대 30대 젊은 나이 이 가는 시간에 1분 1초가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뭐 여자를 만나든지 뭐 차라리 나가서 놀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면 물론 좋고 그 남의 인생 막 카푸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영상 올리면 뜨끔해서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차라리 내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